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이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우리 군의 안정과 쇄신을 위해 노력해온 안 장관의 1년을 되짚어봅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AI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봅니다. 국방부가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를 앞두고 부대원들에게 새로운 소속기관을 통보하고 개인별 인사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천여 명의 부대원 가운데 460여 명은 각 군으로 원대 복귀할 예정입니다. 해군이 사상 처음으로 함정의 방향을 잡는 타수 임무를 로봇이 수행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전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함정 승조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실험이 실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미국과 남미 3개국을 방문하는 7박 11일간의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첫 방문지인 미국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 남미에서는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 안보 협력 확대에 나섭니다. 이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순방을 위해 24일 오후 출국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알트만,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브로드컴의 혹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만나 AI 투자와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실 계획입니다. 이어지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는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도 함께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AI 산업 육성 비전을 제시하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튿날엔 실리콘밸리 주요 벤처 투자사 대표들과 만나 국내 벤처 스타트업 투자 확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국 일정을 마친 뒤엔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을 차례로 방문해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식량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를 위한 논의도 심화시킬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AI 협력을 확대하고 자원 부국인 남미 국가들과 경제 안보 협력 기반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길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 간담회를 가진 뒤 다음 달 3일 귀국합니다. 국방뉴스 이민형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장관 취임 1년 기획 두 번째 순서로 전방위적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억제할 수 있는 AI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청궁2 그리고 KF21 보라매까지 세계가 인정하는 무기체계를 직접 개발하고 수출하는 대한민국. 이제 남은 과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자주국방으로 개혁하는 일입니다. 남의 손에 안보를 맡기는 건 대한민국 프라이드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AI 중심의 스마트 강군이었습니다. 취임 후 첫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AI 중심의 군구조 전환을 선언하더니 첫째, 우리 국군을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습니다. AI 전투 로봇, 자율 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춘 부대가 바로 그 해법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재래식 무기 체계를 AI로 대전환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담아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 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개혁 구상은 안규백 장관 취임사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내실은 국방개혁과 AI 첨단 방위 역량 구축, 정신 전력 강화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방은 나라와 전망이 걸린 중대사인 만큼 속도보다는 방향에 중점을 둔 실질적 개혁을 통해서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 세미나를 주최하며 논의를 본격화했고 업무 보고에선 AI 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국방 AI 인프라 구축과 드론 운영 전담 부대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군을 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으로 만드는과 동시에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과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AI 생태계 발전 포럼에선 국방 AX의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장병 체감으로 명백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진행해온 국방 AI 경진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민군 협력팀을 구성하고 병사의 참여를 독려해 민간의 뛰어난 AI 기술을 군 실전 임무에 직접 접목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혁신만으로는 스마트 강군이 완성될 수 없기에 정신전력 강화 역시 국방개혁의 핵심 축으로 함께 추진 중입니다. 특히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를 통해 신병교육 단계부터 독서를 장려하고 병영 도서관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선하는 한편 이북 구독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방 뉴스에도 소개됐듯이 우리 부대는 독서 마라톤을 통해 자연스럽게 독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총 한 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방부 장관님이 선정한 12권의 도서 완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전이라 쉽지 않을 것 같고 모두 읽을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쉽게 도전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끝까지 완독을 목표로 꾸준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AI를 활용한 상토 주무 개혁과 장병들의 지적 성숙이 더해지며 대한민국 군은 명백한 AI 정예 강군으로 확실한 체질 개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작은 이슬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애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장관의 명백한 노력은 K방산의 자존심을 더 독보적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오는 31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안보지원단이 창설되면서 국군 방첩사령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국방부는 방첩사 해체를 앞두고 부대원들에게 새로운 소속기관을 통보했으며 개인별 인사 지원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 장병과 군무원들에게 부대 분류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방첩사 해체에 따라 약 2,000명의 부대원들 가운데 460여 명은 소속돼 있던 각 군으로 원대 복귀합니다. 남은 인력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배치됩니다. 국방부는 근무부대 분류를 위해 부대원들에게 3개 개편 정보기간과 원대 복귀까지 4개의 선택지를 주고 지망을 접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인 희망과 경력, 복무 성적, 장차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관 상호 간 수차례 소통을 통해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재배치된 인력들의 새로운 환경 적응을 위해 각군 통제하에 직무와 전입교육을 시행하고 인사상담 전담팀 운영을 통해 개인별 맞춤식 인사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원대 복귀한 인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적 관리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곧 있을 올해 진급 시기에도 원대 복귀한 방첩사 간부들에게 불이익이 없게 심사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지난해 말 국군 의무사령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의료영상 시스템에 비인가자가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일부 군병원 의료영상 정보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합동조사를 진행했으며 실제 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국군 의무사령부에 대한 보안 점검 중 모바일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에 대한 비인가자 접속을 식별하였고 즉시 시스템 운용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경위 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해군이 사상 첫 로봇 승조원 전투 실험에 나섰습니다. 키를 조작해 함정의 방향을 잡는 타수 임무를 로봇이 수행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건데요. 함정 승조원의 업무를 줄이고 미래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실험 현장에 박인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정이 기동하는 상황을 구현한 훈련장에서 명령이 내려집니다. 명령을 받은 건 사람이 아닌 로봇입니다. 로봇은 명령을 복명복창하고 키 왼편 10도 110도 잡아 타기를 조작해 함정의 방향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완료 보고까지 마칩니다. 키 왼편 10도 110도 잡기 끝. 해군 최초의 로봇 승조원 전투 실험 현장입니다. 함정이 항해할 때 함교 당직 사관은 침로와 속력 등을 정하는 조합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으로 타수 승조원은 타기를 조작해 방향을 잡고 기관 전령수 승조원은 속력을 변경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이 타수 역할을 로봇이 맡았습니다. 로봇은 명령에 따라 키를 잡고 함정의 방향을 조종합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타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키 왼편 전탑. 이번 실험은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네이비시 고스트와 연계돼 있습니다. 함정 승조원이 수행하는 업무에서 로봇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을 확인해 승조원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해군 최초로 진행한 로봇 전투 실험을 통해 함정에서의 운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군은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으로서 앞으로 다양한 전투 실험을 통해 함정 승조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미래 병역 자원 감소 극복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실험은 총 4단계 실험 중 1단계인 육상 조함 시뮬레이션 활용 실험입니다. 협수로와 악기상 등의 상황을 가정해 로봇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했습니다. 향후에는 정박 함정 실험을 거쳐 실제 해상에서의 항해 실험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간 저희 카이스트 참여연구진이 개발한 피지컬 AI 기반 인간형 로봇으로 해군 함정 조타수 임무 수행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희 로봇이 실제 해군 함정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연구 개발을 지속하겠습니다. 로봇이 함정 승조원 고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실험. 해군은 변화하는 국방 환경에 대응해 미래형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네, 이번 실험 현장에 다녀온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군 해병대 출입하는 박인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실험의 핵심은 사람이 하는 타수 임무를 로봇이 수행했다는 점이죠. 네, 맞습니다. 파이봇이라는 이름의 로봇이 함정을 조종하는 조합 명령에 따라 타수 임무를 수행한 건데요. 타수는 자동차 핸들과 같은 타기를 조작해서 함정의 침로, 즉 나아갈 방향을 잡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로봇이 사람 승조원을 대신해 역할을 맡았는데요. 주목할 점은 단순히 타기를 움직였다는 게 아닙니다. 명령을 받으면 복명복창을 하고 해당 명령을 완수했다고 보고도 합니다. 또 바다라는 특성상 방향을 유지하려면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로봇은 명령으로 받은 그 기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기를 미세하게 계속 조정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실험 1단계인데 남은 실험은 어떤 겁니까? 이번 실험은 육상에 있는 조함 훈련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진행됐습니다. 협수로와 악기상, 야간 등 여러 환경을 설정했는데요. 6m의 파도가 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실험은 총 4단계 실험 중 1단계입니다. 앞으로 정박 함정에서 이어서 실제 해상에서 주야간 항해 실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군과 카이스트 연구팀은 1단계 실험을 통해 로봇의 반응 시간과 타기 조작의 적절성, 운용자의 편의성 등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데이터에서 도출한 사항들은 향후 2에서 4단계 실험에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타수 임무에 대한 로봇 실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타수 임무는 함정 운용에서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명령 체계와 절차가 명확해야 하고 또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실제 함정에서는 타수 임무를 교대로 수행하는데요. 사람마다 타기 조작 방식이 다르고 피로도에 따라 임무 수행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이런 우려를 안 해도 됩니다. 안정적으로 임무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또 비교적 수월하게 무인 체계로 전환할 수 있고 타수 임무에서 자유로워진 승조원들이 더 다양한 임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실험의 목적이 이제 함정 승조원의 업무 경감 그리고 병역 자원 감소 대응이죠. 그렇습니다. 해군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함정 승조원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병역 자원 감소에도 대응해 가고 있는데요. 이번 실험은 승조원 고유 임무인 조함을 로봇과 협업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해군은 이번 실험을 바탕으로 로봇 활용 영역의 확장 범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조함뿐만 아니라 함정 내 다양한 임무 지원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네, 로봇과 사람이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의 활약이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박인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환태평양 훈련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미국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에서는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과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호위함 대전함, 상륙함 천자봉함이 훈련에 참가해 연합전력의 작전 능력과 해양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단 한 발의 정확성이 전투의 흐름을 바꿉니다.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이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자동화 사격 지휘 체계의 운용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포신을 지켜든 K9 자주포가 목표를 향해 조준을 마칩니다. 포탄과 장약이 차례로 장전되고 3포 준비! 2, 3, 쏴! 거대한 폭음이 훈련장을 뒤흔듭니다.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승포여단이 강원도 철원군 문해리 훈련장에서 포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전술훈련 평가의 하나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여단 예하 3개 대대와 K9, K9A1 자주포 18문, K77 사격지휘 장갑차 등이 참여했습니다. 훈련은 관측반과 연계한 표적 정보 전달 절차를 숙달하고 포병의 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포대의 3번 포의 0점 사격을 시작으로 각 포가 돌아가며 한 발씩 쏘는 지명사와 각 포대 모든 자주포가 동시에 포탄을 쏘아 올리는 효력사가 이어졌습니다. 좌표가 입력되자 포신이 일제히 목표를 향합니다. 이어지는 발포 명령과 함께 K9 자주포가 쉼없이 포탄을 쏘아 올리며 압도적인 화력을 구현합니다. 이번 훈련에선 K9에 장착된 자동화 사격 지휘 체계와 정밀 통제 사격 기능이 돋보였습니다. 자동화 사격 지휘 체계는 탐지와 계산, 통제, 장전, 발사까지의 사격 절차를 자동화해 사격 준비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장병들은 이를 활용해 첫 탄부터 목표를 정확히 명중시키며 훈련의 완성도를 높이고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장마철이라 정갯날에도 비가 많이 와서 궤도에 물이 차는 등 마찰 요소가 많았는데 그동안 포대원들과 함께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해오면서 오늘 초탄 명중 등 모든 발을 명중해내면서 좋은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즉흥 대응할 수 있는 화력 대응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40여 명의 사단 신임 장교가 참석해 초탄 명중을 끌어낸 화력 운용 과정을 지켜보며 전투 지휘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신인 장교 집체 교육관 좋은 기회로 K9 자주포, K9A1 자주포를 관람하게 되는데 막강한 포병 화력으로 인하여 국방력이 점차 강화되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에서 식별된 보안 요소를 발전시켜 전투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직접 실현하는 법무장교 임관 기수가 어느덧 100기를 맞이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수호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임관이 가진 의미는 어느 때보다 남다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안재현 기자입니다.
신임 100기 법무장교들이 경례와 함께 새로운 장교의 길에 들어섭니다. 계급장을 단 순간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군의 법치주의를 지켜갈 임무도 함께 부여받았습니다. 올해 임관한 법무사관은 모두 129명. 육해공군 각 부대에서 인권과 법제, 징계 등 군 법무 업무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군내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장병의 인권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00기라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인관식에서 김선규 육군중위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육군참모총장상에는 진덕규 육군중위가, 해군참모총장상에는 이영우 해군중위가, 공군참모총장상에는 조성우 공군중위가 선정됐습니다. 지난 1967년 첫 군법무관 시험으로 시작된 법무장교 양성은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마침내 법무사관 100기를 맞았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이들이 법조인이자 장교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군내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법조인인 동시에 국방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장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장교로서 그 책임의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교의 일원이 된 신임 장교들도 군의 정의와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법무사관 100기로 이렇게 임관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관으로서 매우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군인의 사명은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전에 나가서 법무관으로서 원칙에는 단단하고 사람에게는 따뜻한 법무관이 되겠습니다. 교관들은 지난 100기의 역사를 잇는 신임 법무장교들이 앞으로 군내 법치주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100년의 군사법 정의를 이어갈 주역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공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법 집행으로 군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만드는 데 앞장서며 군내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법무100기 화이팅!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인 이들은 임관을 위해 각각 5주간의 군인화 교육과 법무 전문 교육을 거친 끝에 정예 법무장교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국방뉴스는 이들이 법무장교가 되기 위해 거친 과정을 현장 취재했으며 다음 보도에서 2차례에 걸쳐 전해드립니다. 헌법을 지켜온 법조인이자 국가를 지켜온 법무장교, 군 법치주의를 지켜온 법무장교의 역사에 새로운 100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방뉴스 안전입니다. 병무청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를 중단합니다. 이번 휴무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검사 장비와 냉방 설비, 전기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사는 8월 3일부터 정상 운영되며 병무청은 차고 방문을 막기 위해 개인별 검사 일자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브리핑 키워드는 장마철 안전대책과 국군 사관학교입니다. 먼저 장마와 관련해선 장병들의 위생 및 건강관리, 그리고 안전과 관련한 당부사항을 모두 발표했습니다. 각 야전부대를 비롯해서 전 부대에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고, 마침 그 장마 관련해가지고 국민들께 당부사항이 하나 있어서 합참에서 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지역의 폭우로 인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다량으로 매설한 지뢰 중 일부가 유실된 정황이 있습니다. 유실된 지뢰가 남북 공유 하천을 통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유실된 지뢰 폭발 시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목함지뢰와 수지제 반보병지뢰, 나뭇잎지뢰 등 북한 지뢰가 남북 공유 하천을 통해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남북 공유하천 인근에서 활동 시 유실지뢰에 유의하시고 해당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미상물체를 발견 시에는 절대로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국군 사관학교 창설입니다. 지난주 당정회의를 통해 관련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진 겁니다. 대전에 여러 군 연구기관과 그 인근에 계룡대 국학본부도 있고 그 항우연 원자력 연구원 등이 집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사관학교 창설을 통해서 뭔가 그 군 교육 그 국방 허브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짰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더 적극적인 방안, 의견 수렴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 계획인데요. 이 시기와 맞물려 카이다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유진입니다. 한 주간의 국제 이슈를 정리하는 위클리 외신입니다. 미군의 대이란 공습이 12번째 밤까지 이어지면서 전쟁 비용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가교 예산과 내년도 국방 수권 법안을 잇따라 처리하며 주한미군 감축 견제와 한미 조선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 박준혁 기자가 전합니다. 미군의 대이란 공습이 밤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현지 시간 22일 이란을 상대로 12번째 연속 야간 공습에 나섰습니다. 앞선 11번째 공습에선 군사작전센터와 해상전력, 항공기 경납고 등 군수 물류 기반을 표적 삼았습니다. 타브리즈와 베바한 그리고 오미디에선 미군 공습이 있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 수도 테헤란에선 방공망 가동과 폭발음이, 남부 부셰르에서도 폭발이 보고됐습니다. 다만 미 중부사령부가 도시별 세부 타격 지점을 모두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미군은 이란이 지난 3개월 동안 상선 30척 이상을 공격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하는 것이 공습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돌이 길어지면서 미국이 부담하는 전쟁의 청구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상원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전 비용 추산액을 375억 달러, 한화 약 55조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The estimate we have as of today is 37.5 billion. Through now for certain aspects of it, but also mill pay, O&M, other anticipated costs through September 30th, Senator. 이미 전액이 지출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 길어지며 병력과 장비 운용에 필요한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진 겁니다. 이에 미 하원은 이란전으로 소진된 국방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950억 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국방부목은 600억 달러로 정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재원을 메우는 가교 성격입니다. 같은 날 하원은 2027년도 국방 수권 법안도 가결했는데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하원안에서 한국과 관련해 눈에 띄는 부분은 주한미군과 조선협력입니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28,500여 명. 하원안은 이보다 적은 규모로 주한미군을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감축 제한선이 현재 주둔 규모와 같은 만큼 사실상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예산상 안전장치를 건 겁니다. 또 미국의 조선 역량과 전문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NDAA에 처음 담겼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이지만 미 의회가 한국을 조선업 재건의 협력 대상으로 공식 언급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 조선소에서 전투함을 건조하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당장 한국에서 미 전투함을 건조하기보단 함정 유지 보수와 인력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이 먼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장치는 강화됐고 조선 분야에선 새로운 협력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다만 하원안은 상원 법안과 조율을 거쳐야 하는 만큼 한국 관련 내용이 최종안에 얼마나 유지될지가 관건입니다. 위클리 외신 박준혁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2사단이 미 해병대와 함께 연합 화생방 기계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인천 강화군과 경기 포천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올해 미 해병대 한국 내 훈련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한미 해병대원들은 화생방 정찰과 제독에 이어 정찰 자폭 드론을 활용해 탐지부터 타격까지 이어지는 연합 방어작전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 416기 109명이 11주간의 교육훈련을 마치고 하사계급장을 달았습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24일 부대 상승관에서 임관식을 열고 기초 군사기술과 기본 전술, 전투 지휘 능력 등을 익힌 후보생들을 신임 부사관으로 임관시켰습니다. 신임 하사들은 앞으로 전후방 각지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4일 국방컨벤션에서 2026년 방위사업 관계법 토론회를 열고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방산 수출이 기술 협력과 현지 생산, 금융 지원이 결합된 복합 프로젝트로 바뀌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토론회에선 방산 조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다뤄졌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장맛비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무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 및 열대야 지역이 확대되었으며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대기가 불안정해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불안정한 대기에서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산악을 중심으로 뇌우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및 대구는 26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구는 36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중북부 지역으로는 장마권에서 벗어날 전망을 보이며 구름이 많고 대기 불안정에 의해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예보 변동성이 큰 만큼 최신 예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